안녕하세요. 건강이 필요해 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리포터 김송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역사 속 위인들과 이 질병에 대한 과거 인식, 그리고 예방법입니다. 저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잊지 마세요.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주 중 한 명인 헨리 8세.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외교관이면서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의 저자인 토마스 제퍼슨. 16세기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로스 5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글을 창제해 문맹률을 낮춘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도 앞서 언급된 위인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통풍입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통풍을 왕의 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왜 좋은 음식을 먹는 왕과 귀족들에게만 이 질병이 나타났을까요? 통풍은 체내의 요산이 너무 많이 축적되고 그렇게 증가한 요산이 관절의 요산 결정들을 침착시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 통풍 발작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을 일으키지만 초기에는 단순 염자나 타박상 증상과 비슷해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 통풍이 진행된 상황에서 느끼는 통증에 대해 옛날 사람들은 백호 역절풍이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호랑이 100마리가 물어뜯는 고통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렸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무서운 별명이 붙었을까 하고 무서움이 느껴졌습니다. 통풍을 앓았던 위인들의 대열에는 알렉산더 대왕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알렉산더 대왕이 통풍을 앓지 않았다면 그가 정복한 나라는 지중해 지역들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북동아시아 전부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죠. 통풍이 개인의 삶의 질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통풍은 평소 기름진 음식 섭취량과 음주량이 과하고 수분 섭취량과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족 내에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통풍에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통풍이 왕의 병이라고 불린 데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대대로 통풍을 앓아 가족력으로 자리를 잡은 것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식재료가 계절 불문하고 다양하게 공급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다양한 식재료를 섭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옛날에는 과일과 야채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까다로웠겠죠. 여기에 더해 풍족한 경제력을 통해 육류와 주류를 상당히 자주 섭취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육체적인 노동보다 사무일을 더 많이 했던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더 쉽게 발병해 왕의 병이라는 별명이 붙은 데에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제왕의 식사를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지만 문제는 제왕의 식사뿐만 아니라 제왕들이 겪었던 무시무시한 통풍도 함께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통풍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통풍의 예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풍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이어트 식단을 짜실 때는 체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쪽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요산 수치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표적으로 퓨린 함량이 적은 음식은 저지방 유제품, 치즈, 사과, 블랙커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란, 두부, 흰살 생선이 있습니다. 육류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살코기 위주로 섭취해 체내 요산 수치를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통풍 발작을 앓으신 후 체중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굶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나친 음식 섭취 감소는 오히려 혈액 속 요산 농도를 상승시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절대 굶지 마세요. 그렇다고 정말 엄격하게 퓨린이 들어간 음식들을 다 제외해버리고 식단을 짜시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식단을 구성해 실행한다 한들 전반적인 영양 섭취가 고르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되 반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평소 한 끼 식사로 밥 한 공기, 바지락 콩나물국, 고등어 구이, 멸치조림, 김치, 그리고 시원하게 맥주 한 잔을 곁들이신 식단을 구성하셨다면 여기서 몇 가지만 바꾸시는 겁니다. 바지락 콩나물국에 들어간 조개와 고등어, 멸치조림, 맥주는 퓨린 함유량이 높아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들이니 이 음식들을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바지락 콩나물국 대신 조개가 들어있지 않은 콩나물국, 멸치조림 대신 우엉조림, 고등어 구이 대신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요리, 시원한 맥주 대신 무가당 탄산음료나 탄산수 한 잔이 좋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칼로리를 적당히 낮추고 단백질의 함량을 증가시킨 식이요법을 실시하였을 때 4개월 후 평균 요산 농도가 18% 정도 감소되고 통풍 발작의 빈도도 67%나 낮아진다는 반가운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식단 관리만 했을 때 이 정도의 결과라면 운동까지 더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이와 같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은 꾸준한 식단 관리를 통해 통풍을 다스리시고 통풍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조심하셔서 비만과 통풍 모두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에 필요해 TV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소재인 통풍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제 자신에게 통풍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요산 수치에 신경 쓰면서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